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분들께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오르고 대출 이자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지 않았으니 꽤나 통하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창 일할 때 다른 재테크, 그거야 별거 있나. 집 한 채만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내 집 마련에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잖아요. 요즘은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 살다 보면 막상 집을 팔아도 수익이 크지 않아서 생각만큼 현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졌어요. 무엇보다 내 집을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냥 집 있으면 노후 불안 없겠지라는 통념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퇴직 후에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고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내가 노후 자금 계획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하는 자각이 밀려오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귀농이나 전원생활 같은 로망을 꿈꿨다가 그 지역에서 각종 생활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지요. 이래저래 다른 대책 없이 집 한 채만 믿고 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이 집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한 채 믿었다. 외곽에서 시작된 은퇴의 처절한 내리막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은퇴를 준비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아직 은퇴를 몇 년 남겨두신 분들도 이미 은퇴의 문턱을 넘어선 분들도 혹은 아직 젊은 분들이라도 노후라는 게 저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구나.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뭔가 준비해야겠네.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이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서 저 이야기가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리 준비하거나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집이 불러온 재정 압박, 그리고 슬픈 이사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이자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서울 근교에 아담한 아파트 한 채를 20년 전에 마련했어요. 그 시절에는 집값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급 쪼개가면서 대출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쓰고 하느라 아주 팍팍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찾아왔어요. A씨가 40 후반부터 꽤 오랫동안 줄곧 생각해왔던 은퇴 플랜은 나중에 집을 조금 더 값이 오를 때 팔아서 그 차익으로 전원에 내려가 조그맣게 살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집값이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의도치 않은 경기 침체 시기가 겹치다 보니 집값이 제자리걸음 수준이 되었죠. A씨의 아이들은 취업해서 독립한 상태라서 집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긴 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뒤에나 받아야 하고 아내분도 따로 정규직으로 일하시진 않았거든요. 결국 A씨 부부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 집을 팔고 서울보다 한참 외곽인 지방 소도시나 휘촌 지역을 찾아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현재 살던 집을 매각해 그 돈으로 지방에 조금 더 큰 주택을 마련해 볼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매물을 내놓자니 매수자 찾기도 쉽지 않고 결국 집값도 원하던 것보다 훨씬 낮춰서 거래해야 했어요. 그나마 받았던 돈 역시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는데 제법 들어갔고 이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쓰고 나니까 손에 남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방 소도시나 전원 생활도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니 차를 한 대 더 마련해야 하고 마트나 병원을 갈 때마다 기름값이 쑥쑥 들어가고 인터넷이나 통신도 원활하지 않으면 또 불편하니까
추가 설비를 갖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지출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이 허상이 됐다는 걸 절감하시더군요. 이렇듯 집값이 오르겠지, 팔아서 남는 돈으로 전원 생활을 해볼 수 있겠지라는 가정을 섣불리 했다간 오히려 더 깊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대출 부담 기대, 수명 증가, 예측 못한 복병.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B씨 부부는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해서 50대 초반까지도 계속 주택 대출을 갚아나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도 아직 대출이 꽤 남아 있어서 사실상 생활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을 병행하시느라 정신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를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늘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삶이었달까요? 그래도 계속 열심히 일하면 정년까지는 어떻게든 대출 다 갚을 수 있겠지. 그 뒤에는 집이 있으니까 최소한 월세라도 나가지 않을 테고 연금도 받을 테니 큰 걱정 없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기였죠. 문제는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기대 수명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데 있었어요. B씨나 배우자 모두 건강이 아주 나쁘진 않았고 앞으로도 8090세까지는 거뜬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60대에 가까워졌을 때 대출을 다 갚아냈다고 해서 그때부터 2030년을 집 한 채만으로 견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B씨 부부는 결국 퇴직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주식을 조금 해볼까 하는 시도를 했는데 주식시장 역시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큰 손실을 받고 뒤늦게 골치 아파서 그만두셨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커지는 바람에 퇴직금도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B씨 부부가 택한 선택은 수도권 외곽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서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을 투자 자금 겸 비상금으로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만만치 않죠. 원래 살던 곳에서 나오다 보니 주변 환경도 갑자기 달라지고 익숙한 커뮤니티나 병원, 문화생활의 장점도 전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스트레스에다가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뾰족한 해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듯 대출을 꾸역꾸역 갚고 집 한 채를 겨우 확보했다고 해도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장수 리스크 즉 길어진 기대 수명 동안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예요. 집값이 오를 거다. 집이 있으면 최소한 노후엔 편하지 않겠나 같은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평생 전세살이 혹은 월세살이에도 나쁘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C씨 부부의 경우는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꿈을 접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면서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보자는 선택을 했어요. 주변에서 왜 집을 안 사냐, 전세금이나 월세가 아깝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C씨는 집 사려면 대출 잔뜩 끼고 그거 갚느라 인생 다 보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더 일찍부터 노후 대비를 해두자라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래서 C씨 부부는 40대 중반부터 월급 일부와 기타 소득을 모아 꾸준히 펀드나 ETF, 연금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며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갔어요. 동시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소비 습관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바꿨죠.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모든 것 대출이자, 담보 부담 등에 매달리는 대신 매달 조금씩 모은 돈과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50대 후반쯤 됐을 때 이미 꽤 의미 있는 금융 자산을 확보해 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C씨가 영원히 집 없이 살래 라고 다짐한 건 아니에요. 단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느니 내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집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재택이나 은퇴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유연하게 가져가려 노력한 거죠. 또 60세가 넘어서 은퇴하기 전으로도 그 금융 자산 중 일부를 인출해서 수도권 외곽이라도 적절한 집을 마련하거나 노인 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뒀어요. C씨 부부를 보면서 깨달은 건
집을 사야만 노후에 불안이 없다라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가주택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사는 대신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다른 곳에 잘 투자해서 돈을 불려놨다면 은퇴 후에 집을 사거나 혹은 편리한 월세 생활을 지속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리 및 재현.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 한 채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라는 말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나는 운이 좋아서 집값이 크게 올라서 차익을 봤다. 부동산을 여러 채 마련해서 월세 수익을 누리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점점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각종 의료비나 생활비도 점차 증가 추세죠. 은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하나 팔아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막상 팔아도 그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외곽 지역으로만 밀려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무조건 집 한 채만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내 소득과 적금,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을 잘 분산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동산 하나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펀드,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으로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 점검. 은퇴 시점 전후로 내가 반드시 써야 할 고정비를 정확히 파악해 놓으면 지출 구조가 조금 더 투명해집니다. 장 볼 때 드는 비용, 차량 유지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가족 지원 비용 등등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를 미리 계산해 두고 은퇴 이전부터 생활 패턴을 점차 조정해 보는 거예요. 가령 차를 2대 쓰던 걸 1대만 쓴다든가 좀 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해 둔다든가 하는 식이죠. 주거 형태의 유연성. 반드시 내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니 전세나 월세가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유연성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자녀의 돌발 상황, 갑작스런 재정적 기회나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집 한 채라는 자산이 족쇄가 될 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시세를 잘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고 다른 형태의 주거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해요. 건강관리와 일자리 고민. 마지막으로 길어진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자유계약 형태나 파트타임으로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런 소득활동 자체가 완벽히 노후 생활비를 대체할 정도로 크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역 시절에 비해 소비 규모를 줄이고 정신적인 보람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죠. 그만큼 건강관리도 미리 해둬야 하고 평소에 자기 개발이나 취미를 확장해서 나중에 알바나 강의, 소규모 창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결론. 구어체 마무리.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사례 어떠셨나요? 집 한 채만 믿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더니 막상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돈도 안 남고 병원비도 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 주위에 한두 분쯤은 꼭 계실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며 차익을 얻는 식의 은퇴 전략이 비교적 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워낙 부동산 시장도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집 한 채에 안주하고만 있으면 정말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더 커집니다. 수도권 한복판에서 집 한 채를 통 크게 팔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수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팔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있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면 교통이나 인프라 문제로 뜻밖의 생활비가 커지기도 해요.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은 그저 내 재산 중 일부일 뿐이고 재테크와 은퇴 설계를 좀 더 다각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집 있으면 노후 불안 없지 뭐라고 안심하기보다 다른 금융 자산이나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두면서 지출 구조를 빠듯하게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우리 보고 평생 월세나 전세 살라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자가주택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죠. 다만 그걸 맹목적으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출 이자나 향후 집값 변동, 그리고 내 실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거기다 기대 수명 증가까지 고려하면 최소 2030년은 더 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집 한 채는 단순히 은행처럼 무언가를 계속 뽑아먹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유지 비용도 들고 시세 변동도 타는 변수 많은 자산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아, 막연히 집만 있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팔아보니 생각만큼 차익이 안 나네. 게다가 또 이사 가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네. 이런 경험담은 정말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늦기 전에 미리미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50대, 40대부터라도 금융 자산을 조금씩 키워두고 나중에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해 두거나 혹은 은퇴 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조금 덜 흔들리고 한결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결론은 집 한 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더 다채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게 요즘 현실이고요. 너무 불안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안에서 길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아이고 집만 믿었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조금 덜 화려해도 재정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